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혹시 그게 남편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남편에게 바라는 위로가 남편과의 관계에 어떻게 독이 되어 왔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억지로 위로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진정으로 원해서 우리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위로받으면서 살고 싶은 건 여자의 본능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을 보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위로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위로받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셨을 거예요. 물론 TV에서 나오는 그런 건강한 부부관계라면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남편이 위로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나를 더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위로해 주었나요? 아마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경우였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갑의 위치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갑의 위치를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회사에서 더 높은 직급에 있다고 해서 갑의 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의지하고 기댔던 부모님이라도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심리적인 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파하는 부모님보다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누워있는 부모님도 느낍니다. 자신이 약자여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처럼 위로라고 하는 건 심리적으로 높은 권력 서열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 서열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자녀분이 쭈삣쭈삣 우리 눈치를 보다가 우리에게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네, 너무 고맙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잘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아이가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이 생길 겁니다. 이제부터 아이 앞에서는 감정을 들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위로받는 상황보다는 우리가 아이에게 뭔가를 더 제공하고 위로를 잘 해줘야 하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에게 위로를 바라고 공감을 바라게 되면 초반에는 남편이 위로를 해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남편은 자신이 서열적으로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남편에게 심리적인 갑의 위치를 내어주고 을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 뭐 갑을 관계 따지기 싫다, 그냥 을이 돼서 위로받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더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남편이 심리적인 갑의 위치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될수록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내용인데요. 실제 권력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이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죠.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에게 계속 위로를 바라는 순간 남편이 우리와의 사이에서 권력을 계속 쥐게 되고 우리와 그 권력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상황들은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더 위로와 공감을 바라게 되고 우리 스스로 더 약자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권력을 가지면 도덕적인 기준을 쉽게 무시하고 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을 코칭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인신공격이나 험한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는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남편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아내분과 남편 사이의 권력 차이, 즉 갑을 관계가 점점 생기다 보니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빈번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고집이 세진다고 합니다. 아내와 최소한 동등한 관계라고 했다면 자신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주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 고집만 강해지는 거죠. 남편 본인이 한 말을 맞고 아내가 한 말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독단적으로 남편이 변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남편에게 위로받고 공감받아서 의지하려고 하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독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편에게서 위로받으려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권력을 되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남편의 갑질에 알게 모르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이미 의뢰 신세로 전락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최소한 결혼 전이나 신혼 때처럼 동등한 관계 정도는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로받지 않고도 스스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해줘야 될 대상들은 많아지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글쓰기여도 되고 좋아하는 활동들이어도 됩니다. 자신만의 감정을 다루는 개인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남편 이외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두세요. 다양한 경로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위로받아야만 한다. 이런 마음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남편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지나치게 위로를 바라면서 가불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루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남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부부 사이에 진정한 동등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먼저 되어야 남편에게서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분명 더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